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램세이 헌트 신드롬, 램지 헌트 증후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벨 마비, 벨 신드롬하고 벨 패럴리시스 또는 벨 펄시와 램세이 헌트 신드롬을 우리 보통 사람들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상식으로 좀 알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램세이 헌트 신드롬은 2022년 중반기쯤 6월 7월쯤에 세계 뉴스에 많이 났었죠. 저스틴 비버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이렇게 예쁜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일그러진 그런 모습을 보여서 뉴스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휘소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6월 14일 날 뉴스에 났었던 그런 것이죠. 세계적인 팝스타인 저스틴 비버도 저런 안면마비를 유발하는 휘소병인 램세이 헌트 신드롬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월드 투어 중이었던 이 사람들은 움직이는 게 다 돈이죠. 그죠? 그런데 SNS에서 이렇게 자신의 병에 대한 근황을 밝혀서 공연을 취소하게 되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영국 서남부의 코넬 마라지온 출신의 램지 헌트 증후군 환자인 니코야 레스콜라라는 환자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아가씨죠. 이 아가씨도 예쁜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졌네요. 아예 눈을 이렇게 가린 채로 나왔습니다. 이 질환이 걸리고서 니코야 레스콜라는 이 질환이 나의 독립성을 앗아갔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도 이 질환에 걸리면 얼굴이 일그러지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고요. 사람들도 서로가 이렇게 기피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BBC 라디오에 나와서 뉴스비트와 인터뷰에서 상상도 못할 고통이다, 이 병은 날 쇠약하게 만들었다고 밝히는데, 저는 이것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몸의 기운이 없습니다. 면역력 저하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지만 평상시에 보다도 에너지가 한 40% 정도는 감소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도 그랬죠. 2020년 10월에 램지 헌트 증후군을 진단받은 레스콜라는 본격적으로 마비가 시작되기 전 목에 통증을 느꼈다. 그 후 여러 증상이 레스콜라를 괴롭혔다. 레스콜라는 현기증이 나고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해 너무 고통스럽다. 자꾸 어지럽다는 그런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체 및 정신적으로 고립된다. 이건 당연하죠. 저도 거의 한 2주 정도 이상은 그냥 고립된 채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어떻게 보면 코비드 때문에 마스크를 쓸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죠. 자, 램지 헌트 증후군에 있어서 중요한 건 전염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상포진이라고 불리는 전염성 질환의 합병증이다. 또 대상포진은 많은 사람들이 소화기에 앓는 수두와 관련이 있는 질환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안면마비 환자를 지원하는 영국의 자선단체가 있나 본데요. 거기에 페이셜 팰시, UK는 유나이티드 킹덤을 말하겠죠. 이 사람에 따르면 인체 면역력이 약해져 감염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소화기에 수두를 일으켰다가 이후 잠복해 있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재발해 대상포진이 생기게 된다. 그 대상포진에 걸려본 사람들은 알죠. 요즘에 어떤 유명한 한국 그 영화 배우가 광고에 나와서 너희들 중 셋 중 하나는 대상포진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대상포진이 마치 번개가 맞은 것처럼, 예를 들어서 배 대상포진을 맞으면 만질 수도 없을 정도로 아프고 고통은 정말 대단하죠.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이 눈에 오면 눈이 멀어버린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게 귀에 온다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그 원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체계가 약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감염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걸리면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몸의 저항력이 떨어졌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요. 기운이 없고요. 통증이 또 대단하고요. 그래서 정신건강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죠. 남편과 어머니에게 의지해야 해서 육체 및 정신적으로 자신을 정말로 고립시킨다. 정신적으로 이 질환은 나를 심각하게 쥐고 흔들고 있다. 20개월 전에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좀 이해는 안 갔죠. 왜냐면 이렇게 무슨 세균에 노출될 기회가 별로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찾으려고 하면 일단은 이 질병에 걸리기 전 한 3달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한 일주일 정도 치료를 한 적이 있었고, 근데도 어지럼증은 계속 진행되어지더라고요. 돌아누우면 어지럽고 하는 이런 것은 계속 일어나는 그런 것이죠. 네. 처음 진단받은 지 2년이 흘렀지만 레스콜라는 약을 먹어도 사라지지 않는 고통에 매일 시달리고 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제 바로 이런 면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은 굉장히 다양한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서양에는 갖고 있지 못한 그런 한방 치료도 우리는 갖고 있죠. 그것도 굉장히 전통과 기술 또 그 안엔 철학까지 있는 그런 한방 의료 시스템이 있고요. 거기다가 우리는 양방도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치료를 받아보니까 그게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물리치료학과가 왜 그렇게 인기가 있나 하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병원마다 물리치료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아주 유능한 젊은이들이 마사지도 해주고요, 지압도 해주고 하는 아주 과학적인 그런 방법들을 잘 갖추고 있더라고요. 서양에서도 지금 물리치료가 발달을 했지만 우리나라처럼 한 방이 이렇게 깊숙하게 수백 년에 걸쳐서 발달한 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서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요. 제 얼굴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아마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레스콜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저 어지럼증 증세가 좋아지기만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완성하고 나서는 제가 영어로도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참입니다. 자, 그럼 벨마비와 램지 헌트 증후군의 차이는 무엇일까? 제일 큰 차이는 램지 헌트 증후군은 귀에 수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진이 여기 나와 있죠. 인터넷에 보면 여기 보면 Europ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이라고 이렇게 하는 데서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요 귀 바퀴 주변에 이렇게 수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귀가 계속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처음에 엄청 굉장히 불안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질병, 램지 헌트 증후군과 벨마비에는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경외과에 가셔서 MRI 검사를 이제 권하겠죠. 의사 선생님들은 이 질병의 원인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물론 MRI를 무조건 권하시지는 않습니다. MRI를 그럼 왜 찍느냐? 대부분은 단순 포진이 원인이지만 100명 중 99명이 단순 포진이고요. 자신이 단순한 포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어디를 사진 찍느냐? 축두골 쪽을 사진 찍습니다. 왜냐하면 겉에서 보기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예. 신경 전도 검사는 2주 이내에 반드시 해야 되고요. 안면 신경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것.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도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90% 이상 신경이 죽었으면 벨마비라도 회복이 안 된다. 무서운 거죠. 평생을 일그러진 얼굴로 살아가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 수술도 해야 된다 이거죠. 신경마비가 온 부분 뼈를 갈아내는 것이라고 해요. 완치가
가능한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질병 발생 후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수술은 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전도 검사는 2주가 지나서 하는 거죠. 근육에 침을 꽂아 검사하는 것이고요. 스테로이드 등 치료 후에도 완치되지 않으면 하는 검사입니다. 이후를 알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빨리 치료하였는가가 중요하고요.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골든타임. 치료에 있어서 2주라고 하는 골든타임.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2주 동안 2주가 되기 전에 사실은 스테로이드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끝내야 되는 거죠. 자, 제일 먼저 안면 신경마비가 오면 담당 의사 선생님은 이게 말초성 마비인지 아니면 중추성 마비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중추성 마비는 뇌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말초성 마비도 물론 뇌에 문제는 있지만 말 그대로 말초신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중추신경과는 다르죠. 중추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뭐가 생깁니까? 반신불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얼굴 일부의 근육, 신경, 그 다음에 혈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벨마비와 램세이 헌트 증후군으로 구별되어지는 질병의 확인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병력을 확인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혈압 또는 당뇨병 등이 영향이 또 클 수가 있고요. 안면 부위의 근육들과 이마 부위의 근육들은 구별하여 신경 전도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진찰 소견과 병력 등을 종합하여 확인을 하여 뇌의 미세혈관 등이 막혔을 가능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추성인 경우가 이제 이런 거죠. 뇌 속에 혈관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이런 건 MRI를 찍으면 나오죠. MRI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면마비의 경우 이마의 근육들이 상태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사 선생님께 꼭 진찰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눈을 중심으로 눈의 위쪽의 근육은 한쪽 뇌가 아니라 양쪽 뇌 모두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기에 이마의 근육들은 마비가 나타나지 않는다. 눈의 아래쪽 근육들은 한쪽 뇌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고요. 뇌에서 나오는 말초신경에 안면신경이 마비가 되면 눈을 감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이마, 근육 또한 힘이 약해져서 이마가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면마비가 온 경우 이마의 근육을 확인해서 이마에 주름이 잡히지 않는 것은 말초성 신경의 마비이기에 그렇게 심각한 질병이라고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거죠. 하지만 안면에 마비가 왔을 때 이마의 주름을 잡는 것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경우라면 중추성 안면마비로서 뇌경색 등을 생각해 봐야 하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 빨리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찰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뇌의 혈관이 막혀서 마비가 나타나는 경우 급성 뇌경색증, 다발성 경화증, 뇌의 염증, 때로는 뇌종양 등으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혼자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전문 의사 선생님들과 반드시 상의를 하고 진찰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죠. 혈관이 막히는 급성 뇌경색증, 다발성 경화증, 뇌염증, 뇌종양은 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마의 주름을 만들어 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처음에 질병 상태가 얼마나 심한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의 치료 시기가 늦어질수록 근육과 신경 등의 활동 능력이 많이 떨어지면 치료되어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완치 정도도 매우 낮아진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의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다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처음에 갔던 이비인후과에서 항염 주사도 계속 맞았고 또 신경외과에서 주었던 처방전에 따라서 주었던 스테로이드 등의 약도 다 먹었고요. 그래서 한방 치료도 다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안면 마비가 왔을 때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전문 의사를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거 한방 치료와 양방 치료를 같이 해도 괜찮을까라고 의문을 품었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바로 저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던 것이죠. 집중해서 한 3주 동안을 열심히 약 먹고 치료하고 했더니 한 달 안에 완쾌가 되었던 것입니다. 동반된 다른 예후들이나 질병이 있으면 예후가 안 좋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당뇨병 같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각, 청각이 나빠지는 이유는 안면신경의 눈물신경과 연결되어 있고요. 고막을 잡아주는 고막장관과 연결되어 있고 혀의 맛감각과도 연결되어 있고 침샘의 분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요, 그 침샘이 있는 쪽이 아픕니다. 그래서 마사지가 필요한데 마사지도 함부로 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아프니까 바로 마사지를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치료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염증으로 붓는 현상 때문에 혈관과 근육, 신경 등을 압박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경이 차단되거나 괴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철저하게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서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신경은 전깃줄과 같아서 압박이 되면 마비가 됩니다. 장시간 압박이 되면 변성과 신경이 사망하죠. 스테로이드가 몸에 안 좋다고 하지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면 어렵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먹는 스테로이드를 주로 사용하고요. 신경에 직접 주사 놓기도 하지만 별로 효과가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주로 알약으로 치료를 저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항바이러스와 함께 쓰는 것이 좋다. 항산화제도 꼭 필요합니다. 치료를 한 지 2주 이후에는 혈액순환, 마사지, 침술 등 다양하게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너무 이제 본능적으로 자꾸 손이 가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게 좋고요. 2주 정도까지는 아무튼 조금 약에 의존하고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의 경우 신경과 의사 선생님의 권유대로 한약 처방도 함께 받아 복합적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수술의 경우는 안면신경의 압박이 너무 심할 경우에만 사용하고요. 기준점은 안면신경의 심한 압박 90% 이상의 신경 손상의 경우 수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청신경을 수술하다가 다치면 불행하게도 청력이 떨어지기도 한답니다. 수술도 2주 이내에 한다는 거죠. 결정은 의사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해라. 이제 벨마비와 램세이 헌트 신드롬 증후군에 대해서 이제 약을 먹고 치료를 했다. 치료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재활도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도움이 되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